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 꽃, 제재가 그러니까 꽃이겠네요. 그죠? 제목이 꽃을 위한 서시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꽃을 제재로 하여, 그렇죠?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향하는 대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를 위한 화자의 노력이 드러난 있는 시입니다. 특히 화자는 실현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지를 보이. 왜? 실현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데 굳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알고 싶은 거겠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렇겠죠. 왜? 실현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목표인데 그러면 그게 쉽겠어? 어렵겠지. 그러나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은 존재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역설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자, 여기서 마지막에 점점점점이라고 하는 이 말줄임표,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시간에 어떤 호흡에 텀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전체 4개의 연이군요. 자, 4개의 연, 요것도 하나의 연이에요.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 1인칭 대명사 나.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그러면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화자, 인식의 주체예요. 그러나 해제에서도 봤듯이 실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시방, 지금 위험한 짐승이다. 왜 위험해? 폭력이야? 뭐 범법자야? 그게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위험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나의 손이 닿는다는 건요, 무엇을 알려고 하는 행위, 즉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가 누구야? 그렇지, 내가 알려고 하는 대상이죠. 인식의 대상이면서요, 뒤에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앞에 제목에서 꽃을 위한 서시라고 하는 거로 보았을 때 꽃 또는 신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까마득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지가 아니라 썰이 알지. 점을 찍을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할 때, 이 까마득한 어둠은 어떤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의 상태, 또는 본질을 인식하는 게 실패한 상태, 즉 한마디로 대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나의 행동으로 인해 본질적 의미가 감추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년은요 존재의 본질 탐색에 따른 한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잠깐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존재와 흔들리는 가지가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간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안정된 상태는 아니죠. 불안한 상태예요. 일종의 인간의 어떤 실존적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회의라는 건 후회 플러스 의심일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는 이름도 없이 무명이지요, 미지지요,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었다 친다. 잠깐 just 뭐라고? 피었다 진다. 그러면 너는 피었다 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 너가 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 왜 이름 없을 무자에다 이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죠. 이름도 없이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도 없이가 뭐라고 했어? 존재의 본질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라고 한다면 무명의 어둠, 즉 까마득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 혼돈의 상태, 카오스, 까마득한 어둠의 상태에서 한 접시 불을 밝혀요. 그렇다면 이 불은 밝음의 이미지죠. 그 말은 내가 밝혔잖아. 행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본질을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얻은 모든 감정과 모든 경험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억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즉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밝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력인데 문제는 어때요? 나는 울죠. 운다는 건 뭡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꽃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여는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나의 울음, 어떤 울음이었습니까? 그렇죠. 염원이었죠. 염원. 그 시도하는 그 염원이 돌개바람이 됐어. 그러니까 그 바람, 그 울음이 더 커졌어, 안 커졌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과 역동성이라고 본다면 이 구절은 나의 노력이죠. 탑을 흔들다가, 여기서 말하는 탑은 뭘로 돼 있어? 나무로 돼 있어? 아니야. 돌로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잖아. 이게 탑의 재료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탑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만큼 어려운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이 뚫기 어려운 대상 본질을 이루는 사물에까지 들어가면 뭐가 돼요? 금이 돼요. 금 뭐야? 골드가 된다는 건 뭡니까? 찬란하고 불변한 절대적 가치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존재의 본질이자 본질적 의미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울음이 커져서 뭐가 되죠? 돌개바람이 무엇을 흔들죠? 탑을 흔들어서 뭐가 됐죠? 금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화자의 치열한 노력, 돌개바람이, 자, 존재의 외형 탑을 흔들다가 존재의 안 돌까지 스며들면 왜 돌이 아니야? 그렇지, 재료잖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한 상태 골드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긍정적 전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심정은, 그렇죠, 기대감이죠.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에 조금 더 노력했건만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주 안 보여? 아니야. 보일동 말동 보일동 소똥 파리똥 한단 말이야. 즉 아직까지 존재의 본질의 규명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아직까지 분명하게 인식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안타까움의 감정이 계속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한
그러한 화자의 심정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점점점점점, 이 점점점점점은 아까 시간적 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시간의 경과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시간의 텀. 그래서 깨달음 그 자체이자 인식의 주체의 침묵 상황, 아니 신부 존재의 본질의 침묵의 상황,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 없어? 있어. 등급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럼 포기할래? 아니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본질 탐색에 대한 실패의 안타까움과 함께 미지의 존재, 즉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에 대한 설렘도 같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라는 작품을 한행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념적이고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딱 와닿지는 않아요. 상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식, 존재, 막 이딴 것만 잔뜩 얘기하는 걸 보면 철학적이면서 존재론적이다. 너무너무 어려워. 사색적이에요. 존재의 본질 인식에 대한 염원이 드러나고 있다. 인식론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라는 거죠. 존재론에 기반한 인식의 변화 과정에 따른 전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에요. 왜? 미지거든요. 알지 못하는 까마득한 어둠이에요. 즉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무지, 그 무지를 나는 자각을 했어. 왜? 위험하다라는 걸 통해서 이 표현을 썼다는 건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집니다. 이 존재라는 것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불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는 까마득한 어둠을 알기 위해서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웁니다. 자, 추억의 한 접시, 추억이라고 했으니까 과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다 떠올리면서 알려고 노력하는 밝음의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성공했어? 아니야, 실패했어, 힘들어. 자, 이걸 실패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이 돌개바람이 되고요. 그 돌개바람이 탑을 흔들고요. 탑을 흔들다가 4명까지 스며들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금이 되었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인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지만 얼굴을 가렸죠? 어찌 본다면 실패는 실패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도식화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존재? 그래, 무지한 존재.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출발해서 나는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죠. 까마득한 어둠 돌개바람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며요. 즉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나가다 보면 존재의 본질을 파악을 할 것이고 그는 금이 될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희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꺾이죠. 자, 인식이 실패되고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 요거는요 표현상의 특징이죠.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해서 존재를요 뭐라고 꽃으로 표현하고 있고 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존재를 피었다 치는 것으로. 그런데 또 하나 볼까요? 심상에서는 이거예요. 어둠에 불을 밝혀요. 자,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과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 즉 어둠과 밝음, 밝음과 어둠이라는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호가 뭐냐고요? 요거겠죠? 말줄임표.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여운을 주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